노영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오이가 딱 제철이에요. 그래서 오이로 담가 놓으면 여름 내내 가을까지 먹을 수 있는 밑반찬 오이지 담가 보려고요. 아주 쉬워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오이는 상주 흑침오이라고 하는 오이가 되게 유명해요. 흑침이라는 거는 여기 뾰족뾰족 나온 그 가시가 검은색이에요. 그래서 흑침오이거든요. 있으시면 그거 담그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뭐 그냥 일반 조선오이라고도 하고 백오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구부러진 거보다는 빳빳하게 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너무 굵지 않은 거, 한 160g 정도 되는 사이즈면 딱 좋은데 그런 거를 그렇게 골라서 사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너무 굵은 거보다는 조금 가는 걸 고르시는 게 나중에 수분이 쫙 빠져나가서 훨씬 더 오이지가 맛있어요. 되게 이제 옛날에는 엄마들이 뭐 소금물을 끓여서 붓고 막 이렇게 해서 나중에 보면 위에 하얀 골마지라는 게 끼고 막 이랬었는데, 이거는 그냥 피클처럼 담그는 건데 뭘 끓이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붓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오이부터 씻을게요. 일단 오이는 저는 씻으면서 아예 물에서 담글 거예요. 되게 뭐 소금으로 문질러 씻어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럼 손바닥 아파가지고 문질러 씻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흐르는 물에다가 오이를 씻으면 뽀득뽀득뽀득하게 씻으면서 그냥 물에다 담그세요. 뭐 물에다가는 뭐 식초를 풀 수도 있고 소다를 풀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맹물에 담그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씻는 건 다 씻었는데 이렇게 흐르는 물에 담가서 한 10분, 그러니까 물 너무 줄줄줄 안 흘러내려가도 돼요. 넘쳐 나가게 이렇게 물에 담가서 한 10분, 20분 정도 두세요. 그러면은 제가 늘 얘기하는 농약은 수용성이 다 녹아서 용해돼서 밖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담가 놓을게요. 이제 이렇게 흐르는 물에 10분 이상 담가 놓으셨으면 이제 건져요. 건질 때 물에 한 번씩 더 헹궈서 건져주세요. 오이지 담는 통으로 제일 좋은 거는 오이 길이가 딱 맞는 통.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하느라고 지금 여기에다 하는데 김치통에다 하시면 되거든요. 제일 길이가 조금 거의 딱 맞는 통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수분이 들어갔을 때 꽉 차거든요. 그래서 오이의 물기는 닦아주세요. 이런 꼭지나 이런 거는 잘라내실 필요 없어요. 오이지 50개 담가도 한번 무칠 때 몇 개씩 썰어서 무치게 되면 금방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 식구 적은데 10개만 담가야지 20개 담가야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50개 담가 놓고 옆집도 좀 주고 그러세요. 그다지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서 50개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 20개만 담글래요. 그러면은 5분의 2씩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5컵인 설탕 2컵 쓰시면 되고, 5컵인 식초 2컵 쓰시면 되고, 2컵 반인 소금 반컵이니까 1컵 쓰시면 되겠죠. 내가 담그는 거에 따라서 조절해서 식초향하고 이런 걸 쓰시면 돼요. 그래서 지그재그로 넣어야 나중에 다 넣었을 때 윗면의 높이가 같아지니까, 그래서 저는 지그재그로 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오이 물기 걷어가지고 여기다 담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식초하고 설탕하고 20개니까 설탕 2컵, 그다음에 식초 2컵, 소금 1컵. 이거를 그냥 대충 녹여주세요. 이게 비중이 높아서 완벽하게 녹지는 않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녹지 않았어도 이 위에다가 골고루 부어주세요. 지금 국물 여기밖에 없어요. 큰일 났어요. 요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게 무슨 뭐 하얗게 생기지 않고 어떻게 얘가 된다는 거예요. 걱정이잖아요. 그렇다고 여기다가 더 식초 설탕물을 더 만들어 붓지 않으셔도 돼요. 내일 아침에 되면
이게 수분이 삼투압에 의해서 수분이 빠지면서 수분이 여기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위에 거를 꺼내서 지금 내일 아침이라고 가정하고 이제 내일 아침이 됐어요. 그러면 위에는 완벽하게 녹지 않은 소금이랑 이런 게 조금 있을 거예요. 그럼 얘를 다 꺼내요. 위에 있던 걸 제일 밑으로 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것들도 다 꺼내요. 그럼 이 밑에 안 녹은 소금이나 설탕이 있으면 손으로 이렇게 저어서 그때는 이제 수분이 오이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비중이 낮아져서 이렇게 저으면 다 녹아요. 그래서 다 녹은 다음에 맨 위에 있던 애들은 밑으로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을 다시 이제 위에 얹어줘요. 맨 밑에 있는 게 맨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이걸 2번, 3번 할 필요는 없어요. 한 번만 이렇게 해서 이제 뚜껑을 덮어가지고 한 열흘 정도 실온에다 그대로 두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 뚜껑 덮어서 그냥 실온에다가 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토요일에 담근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에 담갔는데 물이 이렇게 흥건해졌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담가서 제가 일요일 날 출근하지 않았으니까 월요일 날 와서 아래 위를 바꿔 놓은 거예요. 맨 위에 있던 걸 맨 밑에 깔고.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 위에 뜨지 않게 랩 같은 거 덮어서 이렇게 살짝 물로 눌러가지고 열을 실온에다가 두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건져 놓은 걸 보여드릴게요. 또 이게 지난주 토요일 날 담근 거니까 며칠 아직 안 됐죠. 그럼 이 상태로 실온에서 열흘을 두어요. 열흘을 둬서 그 다음에 열흘을 뒀다 이걸 다 건져서 국물을 쓰지 않고 요것만 건져 놓은 게 지금 이거예요. 저 국물에다 계속 담가 놓게 되면 더 짜져요. 그리고 이제 국물이 많이 희석됐기 때문에 염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오이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건져 놔요. 그럼 이렇게 저기 열흘 정도 되면 진짜 이렇게 쪼글쪼글쪼글해져요. 그리고 별로 짜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얘를 쓸 때는 저기서 건져서 물에다가 씻어서 두는 거 아니고 건져서 바로 여기다 넣어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쓸 때는 얘를 물에다가 한번 씻어요. 그냥 흐르는 물에 한번 뭐 빡빡 씻지 않아도 그냥 한번 씻으시면 돼요. 그냥 물에 담가 놓으실 필요는 없고 그냥 물에 한번 이렇게 씻어요. 이제 오이지를 쓸 때는 요 끝에 꽃 붙어있던 부분 잘라내고 송송 썰어요. 이거는 두껍게 썰면 두꺼운 대로 맛이 있고 얇게 썰면 얇게 썬 대로 맛이 있어요. 얘 물에 안 헹궈도 되거든요. 물기를 꼭 짜서 하면 꼬들꼬들 맛있고 그냥 요 상태로 그대로 짜면 그냥 촉촉하게 맛있어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꼬들꼬들한 오이지를 먹고 자라서 그런지 꼬들꼬들한 게 좋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얘를 면보자기에다 깔아서 옛날엔 엄마들이 다 이걸 가운데다가 이렇게 놓고 삼배 보자기에다 싸서 이렇게 비틀어서 짰거든요. 그러면은 면보가 막 뿌득뿌득뿌득 찢어졌어요. 그리고 힘도 들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얘를 이렇게 펴놨으면 둘둘 김밥처럼 말아요. 눌러줘요. 요거는 오이지 무침용. 썰 때 그냥 여러 용도로 한번 썰어놔요. 그 다음에 오이 냉국용. 우리 어렸을 때는 이렇게 오이지 썰어가지고 물에다가 담그고 식초하고 고춧가루 조금 넣고 실파 쏙쏙 넣어서 냉국처럼 많이 먹었어요. 이거는 한꺼번에 다 냉국을 만들어 놓지 말고 이렇게 썰어서 통에다 그냥 담아놔요. 담아놓고 먹을 때 물에다가 식초하고 설탕 조금 그 다음에 기호에 따라서 청양고추를 송송 넣을 수도 있고 고춧가루를 넣을 수도 있고 실파 송송을 넣을 수도 있고 그거는 기호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물에다 담가 먹을 거니까 물기 안 짜도 돼요. 이렇게 해서 통에다 담아놔요. 그 다음에 나는 이거 피클처럼 먹고 싶어. 이거 맥주 안주로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토막 내서 저는 약간 산도가 있는 화이트 와인하고 먹어도 맛있겠다 이 생각을 늘 해요.
요렇게 썰면 찬밥 물에 말아서 요거랑 같이 먹으면 뭐 꿀맛이죠. 얘는 이제 요렇게 썰어서 얼음 채워서 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이지를 묻혀 볼게요. 여기다 참기름도 괜찮고 들기름도 괜찮아요. 조금 넣고, 그 다음에 실파 쏭쏭, 여기다 통깨랑 고춧가루랑은 다 기호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만 넣고 깔끔하게 무칠게요. 반찬 한 가지 완성됐어요. 그 다음에 뭔가 먹는데 국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국물이 없네 할 때 여기에다가 그냥 큼지막한 데다 해서 나눠 먹을 거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오이지 썬 거를 넣어요. 먹는 사람 수에 따라서 양은 조금 조절하면 되고, 그 다음에 4식구 정도가 먹을 거다 하면은 물 2컵 정도만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식초, 이거는 기호에 따라서 새콤하게도 할 수 있고 덜 새콤하게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일단 2큰술을 넣을게요. 그 다음에 설탕 조금 반 큰술 정도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모로이지에다가 부으면 오이지에서 자연스럽게 짠맛이 빠져나와요. 그래서 간이 맞기도 하고, 너무 싱거울 것 같으면 여기다가 소금을 조금 넣어주세요. 소금 한 3분의 1 작은술 정도. 아주 그냥 은은하게 새콤, 뭐 단맛은 안 나요. 간과 조금 소금기 느껴지고, 이 위에다가 쪽파 송송 요렇게 뿌려내면 그냥 조그만 국자 하나 곁들이면 원하는 만큼 덜어 먹을 수 있어요. 나는 술안주로 먹을 거야, 아니면은 파스타 먹을 때 먹을 거야, 찬물에 물 말아서 먹을 때 먹을 거야 할 때 그냥 접시에다가, 여기는 아무런 뭐 하지 않아도 돼요. 차갑게 먹어야지 싶을 때는 옆에다가 얼음 조금 채워줄게요. 여기에다가 부순 얼음 비닐봉지에다 놓고 방망이로 빵빵 두들기면 부서져요. 그럼 먹는 내내 시원하게 먹을 수 있고, 나 여기다 뭔가 그래도 요즘 여름인데 포인트 하나 주고 싶어 그러면은 이런 거라도 하나 이렇게 얹으면 멋진 밥 반찬과 동시에 술안주가 됩니다. 오이지, 버라이어티한 오이지 끝이에요. 이제 담아볼게요. 여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요런 짜진 않지만 간이 좀 있는 것들을 먹어줘야 돼요. 우리가 땀 흘리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저염식이라 그래서 너무 요즘 소금 간을 무서워하는데 여름에는 조금 드셔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비행기 타면 비빔밥에 오이지 나오거든요. 그 오이지 꼭 비빔밥에다 넣고 비벼 먹었어요. 진짜 맛있거든요. 그렇게 먹으면. 이렇게 해서 이제 오이지도 다 담았어요. 이렇게 무친 거는 한 끼 정도, 뭐 한두 끼는 냉장고에 두고 드실 수 있긴 한데, 먹을 때 썰어서 아까 물 오이지처럼 한 것처럼 해놓고 물기만 꽉 짜놓고 통에 담아놨다가 먹을 때 금방 부쳐 드시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이지 삼총사가 끝났습니다.